심리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심리학자들과 함께 풀어보는 심심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운이입니다. 네, 우리 그간 심심풀이 음성으로만 만나 뵀었는데요. 네, 오늘은 영상으로. 네. 네. 오늘이 올해 마지막 화예요. 네. 11화라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어느덧 2023년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는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한 해셨을까요? 이렇게 우리 그간 이렇게 고민했던 것 훌훌 털어버리고 네. 새로운 2024년 잘 맞이해보자는 의미로 저희가 이번하는 고민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네. 자유롭게. 네. 고민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 분 네.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받은 고민 사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분은 27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사연은 회사에 입사한 지 5개월가량 되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입사할 때 원래 하기로 했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너무 업무도 많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계속 버티고 있어요. 회사의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해도 회사가 어려우니 지금은 힘들다는 말만 하네요. 다른 파트의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사람도 자기 업무가 있으니 계속 그러기도 미안하고요. 제가 맡은 일은 끝내야 하니 자꾸만 야근하게 되고 체력적으로도 정말 힘이 듭니다. 일이 힘들다고 지금 그만두면 다음 직장 가서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음, 그러게요. 되게 좀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음, 보내고 계시는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첫 직장 경험을 하면서 회사 문제로 상담하시는 경우를 들어보면, 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이게 그냥 음, 다들 이 정도로 견디고 회사 음, 생활 하는 건가? 음, 아니면 정말 좀 부당해서 음, 이렇게 뭔가 떨치고 나와야 되나? 음, 이거에 대한 어,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음,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조금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음, 같은데요. 음, 일단은 뭐 업무량이 정말 어느 음, 정도인지, 뭐 그게 진짜 어느 정도의 뭐 남들 다 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나만 유독 좀 많은 음, 건지, 음, 그리고 지금 이게 회사 상황이 좀 바뀌어서 음, 내담자 사연 보내신 분이 음, 처음에 기대했던 업무랑 다른 업무를 맡게 음, 되신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라면 이게 음, 진짜 나한테 맞는 음, 건지 음, 도움이 될 건지 이것도 좀 음,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음, 일단은 좀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제 회사의 상황에 대한 음, 평가, 그리고 음, 업무량에 대한 평가, 음, 여러 객관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좀 이 일을 좀 잘 아시는 뭐 선배라든지 동료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음, 나누는 시간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음, 또 의외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감정이 해소돼서 음, 아, 뭐 이 정도는 하지 뭐 이렇게 되는 음,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도 좀 도움이 되실 것 음,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음, 또 뭔가 이제 뭐 그런 뭐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음, 또 내 마음에 대해서 또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진짜 뭐 직장에 취직해서 뭘 원하는 음, 거였는지. 음,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한다면 음, 이게 뭐 이 회사의 장단점이 다 음, 있잖아요. 음, 뭐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다른 음, 조건들이 되게 좋아서 음,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싶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음, 있죠. 음,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음, 상황과 음, 내 마음의 상태를 음, 연결해서 음, 좀 결정을 해보시면 음. 어떨까 싶었습니다. 몰이는 어땠어요? 네. 보시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좀 우선 들었던 생각은 첫 음, 번째로는 이분이 지금 겪고 계신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음,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퇴근하고 아니면 휴일에
푹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로하고 회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그리고 뭐 회사를 출근하는 길에 막 두근거림이 너무 심해질 때, 그리고 뭔가 일을 집중하고 진행하기 자꾸 어려운 느낌이 들 때,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심리적으로 지금 되게 스트레스 풀 하신 상황, 그런 수준이 높은 증상, 거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회사를 지금 계속 다니는 것이 이분한테 좀 어떨지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 수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는 몇 가지 좀 스텝들을 좀 이렇게 밟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스텝은 운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27세이시고 아직 입사하신 지 5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은 이 회사에 있어서는 아직 업무 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이실 테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느끼는 그 업무의 강도가 혹시나 아직은 업무의 숙련도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서 온 것은 아닌지 이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내가 이 정도 일을 맡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일에 또 덧붙여서 무언가를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떤지 부당한 건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동료 친구분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확인 끝에 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겠어? 라는 답들이 좀 대세를 이룬다고 한다면 저는 이분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분이 아직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로 맡은 업무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딱 맡게 되면은 막 우왕좌왕하는데 에너지를 그렇죠. 너무 많이 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에너지 뭔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지시자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업무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이 업무가 좀 잘 완성이 된 게 뭐 어떤 형식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업무 진행에서 우려될 리스크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물어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나 팀 내에 이 비슷한 업무를 해보셨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이 밖에 다른 뭐 찾아보시면 업무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스킬과 방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업무 양이나 이 업무의 어떤 범위가 너무나 많다.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 저는 이거 회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기를 보니 이분이 이미 회사에 충원을 요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회사 사정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장 충원이 어렵다면 기존 인력에서 뭔가 조금 배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일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으면 그 프로젝트에만이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나 선임을 붙여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업무를 진행할 때 계속 좀 같이 관리 감독하고 이 어려움들을 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선임을 붙여달라고 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으로 좀 회사에 저는 요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사실은 5개월 차에 이런 요청을 하기가 사실 누구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음. 회사의 그런 문화일 수도 있고, 음.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음. 근데 어쨌든 시도해 볼 만은 하죠. 음. 근데, 그래서, 그래서 더 이제 이 회사를, 그러니까 뭔가 견딜 것인가, 멈출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동기부여,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할 만한가,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여기서 커리어를 쌓는 게 음. 의미가 없는지, 뭐, 이거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아까 음. 누구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려면 사실 다 관계의 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음. 회사의 생활에서 어려움도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관계 문제가 항상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나고 거기서 음. 좀 음. 도움 받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시도해 보거나, 음. 아니면 뭐 판단하거나, 음. 뭐 그런 것도 중요하실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연자님의 사연을 보면 어쨌든 그래도 도움 요청도 하신 것 같고, 그러네요. 그쵸, 요구도 하신 것 같아서 음. 굉장히 그래도 적극적으로 네네. 이 상황을 풀어가시려고 노력하셨다는 흔적이 이렇게 느껴져요. 자원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또 회사 음흠. 요구하든 아니면 나의 어떤 업무 역량을 키우는 방향이든 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것이든 그런 시도들을 좀 해보시면 저는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더 답을 잘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답이 없다. 아하. 다니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충분히 납득이 되면 그렇죠. 저는 뭐 1년을 다 채우지 않으시더라도 그만두는 맞아요. 선택에 후회를 덜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노력했더니 뭐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해볼만 하겠다라는 또 판단에 서실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기 위한 뭐 일련의 시도들이라고도 네.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어떨까 맞아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성장하죠, 우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음. 맞아요. 어떤 결정이 좋다라고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내가 선택해서 음. 그걸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음.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 두 네.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볼게요. 네. 51세 여성분이고, 음. 4년 전부터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식구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시간이 많아서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책도 읽고 명상도 하려고 하는데 잡념이 많이 들어서 잘 되질 않네요. 상담을 통해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이분 사연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불안이 언제서부터 좀 시작이 되셨는지,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직장을 4년 전에 그만두셨다라고 했는데, 좀 어떤 이유로 그만두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만두실 때 뭐 그때 어떤 기대가 좀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때 그만두시면서 가지셨던 기대와 상황이 지금 고민과 혹시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 안 좋은 생각의 내용이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했고요. 근데 뭐 이런 궁금함에 대한 답을 지금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과 궁금증을 좀 뒤로 하고 그냥 이분의 사연으로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이분이 지금
이전의 삶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시점에 서 계신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실 아이들이 어리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뭔가 배우자가 어떤 상태이거나 가족이 어떤 상태일 때 역할과 의무가 되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엄마로서, 맞아요. 아빠로서. 근데 그런 역할과 의무가 분명할 때 그것들을 수행하느라 어떤 시기가 되게 다 그걸로 꽉 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역할과 역할의 효용이 없어질 때, 이제 그럴 때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를, 이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굉장히 막막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망망대해 그냥 딱 떨어진 느낌? 난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정말 답을 찾기 어려운 상태.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이분이 겪고 계신 불안의 근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질문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시는 어떤 이런 과정이 필요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네요. 네. 본인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어쩌면 이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또 어떤 기회가 된다고도 네, 하잖아요. 맞아요. 얘기 들으면서 그것도 좀 떠오르고, 일단은 4년 전에 일을 그만두시고 전업주부 하셨다라는 것만 보면 그 전에 워킹맘으로 얼마나 바쁘셨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쁘게 일해왔던 나에 대해서, 자녀를 잘 키웠던 나에 대해서 좀 지지해주고, 알아주는 시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뭔가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알아주는,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원하는 선택을 하고 위해서 뭔가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좀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쌓아가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 보고 명상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정말 내가 중요한 뭔가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안고 있으면 이제 그런 좋은 행위에도 잘 집중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한테 좀 필요한 질문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과 또 나를 좀 기분 좋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실천하는 것,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족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51세라는 나이시면은 보통 자녀가 계시다면 자녀의 연령대가 청소년기 아니면은 청년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그렇죠. 네. 제가 그 나이 때 생각해보면 엄마가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 나고 나의 머릿속에는 딴 게 너무 많아했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라서 가족이 사연자님의 도움을 별로 이렇게 받지 않는 상황은 자연스러워. 매우 자연스럽고 사연자님이 자녀들을 아주 잘 키우신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배우자가 계시다면 이제 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자녀들이 커가면서 저는 그 가족의 관계 구도도 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함께한 가족이긴 하지만 이 가족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별로 어떤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한테 이 질문도 저는 던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의 배우자와 나는 지금 관계가 어떻지? 나는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지?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우리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을 구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것을 저는
스스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배우자분과 함께 나누시면서 하시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흠. 이러한 대화의 시도를 통해서 서로 오히려 같이 살아도 모르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쵸? 사랑해도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해주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의 어떤 고민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연자님이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또 우리가 중년의 위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조금 다르지만 음,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시점에 음,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음, 각각 그런 좀 공허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음,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더 가까워지고 음, 둘이 살아갈 그런 삶이 조금 더 음. 만족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음,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상담 받으면 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해주셔서 혼자 생각하면은 이제 막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또 생각하면 새로운 시각을 좀 보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와 같이 그 탐색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세 번째 사연 네. 볼까요? 딱 6글자로 보내주셨어요. 네. 33세 남성분이시고 군대 트라우마라고 음, 보내주셨는데 사연 받고 모리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상당히 좀 막막했어요. 막막했던 이유는 이 트라우마라는 이슈가 사실 특히 군대에서 겪으신 트라우마 이슈가 네, 가볍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사연자분의 생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우선 가장 궁금했고요. 네. 그 정도에 따라서 사실 드릴 수 있는 이야기도 좀 다를 것 그렇죠. 같아서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답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군대에서 겪으셨던 트라우마가 뭘까 우선 그것부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폭력이 떠올랐고요. 네. 폭력은 이제 신체적 폭력 내지는 언어적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잔혹한 폭력에 대한 목격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이시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사람의 어떤 고의적인 폭력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복합 트라우마라고 하죠. 네, 이러한 복합 트라우마는 사고나 재해와 같은 단위 트라우마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가 깊고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뭐 감정 조절의 어려움,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도 있고요. 세상에 대한 신념이 이전과 굉장히 이제 달라지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침습적 사고라고 하죠. 갑작스럽게 네, 떠오르고. 그때 경험들이 장면들이 떠올라서 그걸로 인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악몽을 자주 꾸고 그걸로 인한 이제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과 관련된 이제 증상으로 이제 각성 상태가 되게 오래 지속이 돼서 이제 공황 장애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어쨌든 만약에 이 정도에 따라서 이 정도가 좀 심하고 네. 그리고 현재 생활에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무언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중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크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는 꼭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3세이시라는 점도 좀 마음에 걸렸어요. 군대를 언제 전역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33세시면 좀 시간이 지나셨을 것 같은데 이 트라우마가 재현되신다라는 것은 저는 이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가볍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라고 그럴 수 생각을 있죠. 했던 것 네. 같아요. 본인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서 좀 지금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건 원래 트라우마 뭐 옛날부터 얘기 되던 거지만 그 베트남 참전 군인들 이후로 더 깊이 연구가 된 거였죠. 연구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 트라우마 책에서 봤던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말 좋은 아내와 아이들과 지냈는데 아내한테 너무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너무 내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 내 모습이 싫고 이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는 그 경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관계를 너무 방해하고 있다면 이제 도움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그 상담 프로그램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주신 것 중에 제대 군인 지원 센터 뭐 이런 것도 심리상담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하고 그리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좀 안정화 기법 내가 지금 막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걸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어플이죠. 어플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어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혼자 내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실 수도 있고 심하시면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분이 주변에 좀 마음을 기대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혹시 토로하실 수 있는, 나누실 수 있는, 그리고 지지받으실 수 있는 관계가 있으신지가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연자님이 이런 트라우마 관련 경험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주의 깊게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그렇죠. 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다면은 더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안정화 정상화 기법이라고 이제 어떤 굉장히 이렇게 정서 상태, 트라우마로 인한 이렇게 과도한 각성 상태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네, 이런 단계이고요. 이제 2단계가 보통 노출과 관련된 이제 기법이에요. 근데 이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이 노출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그렇죠. 입증이 네. 좀 됐고요. 그 이유는 트라우마 관련한 어떤 공포 등과 같은 정서 경험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경감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둔감해지는 네, 거죠. 둔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출 기반한 치료 기법들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 경험을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말로 언어함으로써 노출을 시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의식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 경험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네, 되게 치유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 편하게 나누고 있지 못하시다라고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저는 더 좀 안으로 고이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경우에 필히 좀 도움을 네, 네.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때로는 뭐
내가 너무 뭐 예민한 걸까? 뭐 내가 음, 너무 음,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음, 이러고 있지? 자책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 봐 혼자 그렇게 좀 고립된 음, 상태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실 음,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그렇지는 않죠. 네. 음.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또 많이 하신, 특히 폭력과 관련된 네,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운이가 말씀하신 것들은 자책이거든요. 하나는 음, 내가 이래서 그런 일을 당했나? 와 관련된 음, 내용이고, 또 음, 하나는 내가 아직까지 이 경험을 영향을 받고 있다. 나 정말 약해 빠졌어. 약해. 네.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자책으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는 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첫 번째, 사연자님이 탓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아니에요. 군대라는 저는 조직 문화의 특징이 분명히 있다고 맞아요. 그 생각이 상황이 들거든요. 아니었으면 겪지 않았을 네,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군대라는 상황이 제가 군대를 안 다녀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음, 근데 굉장히 폐쇄적이고 네, 상명하복의 분위기고 네, 의사소통이 굉장히 경직되고 제한된 어떤 환경이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다양함이 수용되거나 인정받기 어려워질 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어떤 모습이 되게 공격의 타깃이 되게 쉽고 그런 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거기서 음, 벗어나기 되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연자님의 탓이 아니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는 트라우마는 음, 어, 어, 오래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네. 이거는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복합 트라우마라는 용어도 생기고 그거의 영향이 음,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음, 경험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음,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성격장애라고 얘기하는 뭐 음, 경계성 성격장애도 그렇고 이제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음, 복합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음.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처 경험의 결과이기도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사연자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어때서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음, 네, 그러면 세 번째 사연 우리 까지 네, 했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도움이 되실까요? 되셨으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음, 이렇게 저희가 사연들을 음, 읽고 저희 나름대로 되게 고민 많이 하면서 답변을 준비했어요. 어, 이렇게 사연을 용기 내서 보내주신 음.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연을 들으시면서 좀, 나랑 음, 비슷하다. 내가 예전에 겪었는데. 아니면 음, 내가 앞으로 저런 일을 겪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좀 어떤 팁을 얻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면 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심심풀이 2023년 마지막 화 음.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고민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 잘 맞이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고맙습니다.